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정경심 교수님 판결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는 첫째, 법률에 대해서,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외에 어떠한 내용도 항소나 상고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즉, 소송 판결이 잘못되어서 항소를 할 때는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럴 때는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고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사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정리해드리면 재판이 잘못되어서 항소를 해야 될 때,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해야 될 때는 법률의 잘못된 적용, 사실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대부분으로 상고를 할 때에는 사실과 상관없이 법률의 적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비한 판사들은 사람들을 애먹일 때 꼭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스크리션 파워, 즉 자의적인 판단의 권한을 아주 교활하게 이용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영국의 한 판사는 돈을 전달을 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돈을 전달했다라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반대 신문을 하면서 물어봤죠. 그래요. 당신이 간 그 집은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문이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저 왼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돈을 줬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당신이 서서 본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그 사람이 나왔습니까? 왼쪽으로 된 문으로 나왔습니까? 어느 쪽에 있는 문으로 그 사람이 나와서 돈을 받아갔습니까? 예, 그 질문에 정의는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당황해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왼쪽에 있는 문에서 나와서 내가 돈을 전달했더니 돈을 들고 왼쪽 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증언으로 나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집이 그 아파트의 오른쪽에 있답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집에서 나올 때는 왼쪽 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국은 아파트들이 다 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간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있는 거기에서 내려왔으면 분명히 오른쪽 문으로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이 있는 그 아파트 전체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런데 판사는요,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판단은 판사의 권한이라고. 예, 맞습니다. 증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판사의 권한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언으로 그리고 증거 사진으로까지 주어진 내용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렇게 천부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 판사는요, 결국 자신이 자신을 변명하는데 끝까지 한 말은 판사는 디스크리션 파워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자고 판사에게 권한을 준 거죠. 그러나 누가 봐도 아파트 단지 오른쪽에 사는 사람이 그 문으로 밖에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왜 왼쪽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패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는 상급법원으로 올라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판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야비한 판사라고.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지를 못하면서 왜 내가 그 증거를 선택했는지를 한마디의 말, 판사는 디스크리션 파워를 갖고 있으니 대들지 마라. 예, 왕입니까? 신입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판단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판사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판결에 정경심 교수가 위조 서류를 위조해서 행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표창장은 무죄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결문 39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체험활동, 조민 씨가 체험활동을 해서 제출한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리걸 엔티티가 누굽니까? 누가 위조를 했습니까? 누가 그 체험 증명서를 써줬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썼습니까? 아니면 각 연구소나 대학에 있던 그 분들, 책임지는 분들이 써줬습니까? 누가 써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쓰도록 영향을 행사했다, 이렇게 몰아갈 수는 있어도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라고 위조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조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위조 행사를 합니까? 위조 행사를 하려면 위조된 서류를, 즉 위조 서류를 만들어야 그 다음 행사를 하죠. 그 서류를 만든 사람들은 각 대학의 연구소의 책임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1985년에 영국 LSE로 유학을 와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넉넉지가 않아서 어려움을 겪던 중에 LSE 안에 킹 연구소라는 데에서 저에게 연구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 그래봤자 주로 자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모으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가고 증권시장을 찾아가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자료들을 킹 연구소에 갖다 주니까 해당 교수님이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발표되는 날 저는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 앞쪽에 연구원 인수킴이 많은 도움을 주고 이 논문을 완성하는데 혁혁하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한 파라그래프에 칭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자료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분석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료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이름이 그 논문 첫 머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체험학습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역할을 가르쳐보고 시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을 때 확인서를 써주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도 많은 학생들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러 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주일, 어떤 학생들은 2주일, 어떤 학생들은 한 달씩. 그러면 저희가 그 학생의 나이라든지 그 학생이 하고자 하는 걸 물어보고 어떤 일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복사를 시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Particulars of Claim 쓰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쓰는 걸 옆에서 지켜보게 합니다. 어떨 때는 클레임 폼은 이렇게 작성해야 돼. 모양이 이래. 어떤 소송에서 이런 걸 썼어. 그렇게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저희가 확인서를 써줍니다. 이 학생은 와서 Particulars of Claim을 쓰는 것을 배웠고 클레임 폼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 그 학생이 그걸 배웠다고 해서 클레임 폼을 쓸 수 있나요? Particulars of Claim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들도요, 변호사가 된 다음 1년차, 2년차 안에는 Particulars of Claim 써놓고 그 변호사들이, 시니어 솔리시터들이 몇 번을 검토합니다. 하물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다니는 학생들이 와서 워크 익스피리언스, 체험학습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들에게 Particulars of Claim을 쓰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나는 분명히 그 확인서에 써주지만 그 친구요, 어디 가서도 Particulars of Claim 스스로 작성 못합니다. 그 정도 작성하려면요, 적어도 GDL, LPC 과정을 끝내고 트레이니 솔리스터 2년을 거쳐서 변호사가 돼야지만 그때 가서 몇 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그렇게 써줍니다. 왜냐고요? 그게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저희에게 가르치라고 했고 가르친 사람이 알아서 일정한 수준이 되게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연구를 같이 하고 그리고는 확인서를 써줍니다. 조민 씨가 여러 가지 연습 체험학습을 했죠. 체험학습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 기회를 준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이지 그거를 검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국 정부는 무슨 바보입니까? 그렇게 워크 익스피리언스 제가 쓴 확인서로
그 친구들이 대학 입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것은 저의 권한입니다. 서주는 사람의 권한입니다. 서주는 사람의 눈으로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너는 이걸 하지 않았는데 왜 집어넣었냐고요? 저에게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간섭을 합니까?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권한을 주지 말았었어야죠. 체험학습이 대학 입시에, 대학원 입시에 들어가지 말았었어야죠. 그 권한을 교수들에게, 연구소에 위임해 준 것은 교육부입니까? 그러면 교육부가 위임해 줬으면 그것으로서 권한은 위임이 된 겁니다. 위임이 된 권한을 교수님들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로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뺀,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다 웃을 일입니다. 거기다가요, 그거를 위조했다고요? 예, 누가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그 체험 학습 확인서를 작성했습니까? 누가 행사했냐고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 원서를 정경심 교수가 다 큰 자신의 딸을 위해서 원서를 제출했습니까? 재판의 본질이 피의자가 누군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영국의 변호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체험학습서 가지고 그렇게 재판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난리 나야 됩니다. 지금 대학 간 학생들 전부 다 한번 뒤집어 봐야죠. 교수님들에게 위임된 권한, 연구원들에게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검사라도 문제 삼을 만한 힘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런던에서 김윤수였습니다.